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습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이 큰 폭의 하락으로 마감을 하면서 국내 증시도 오늘 당연히 개파락 출발하는 것은 뭐 당연지사 일이었었는데요. 뭐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3%대 개파락 출발이었는데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6.3% 출발하면서 코스피가 시가가 마이너스 2.7%였던가 개파락을 크게 했죠. 야간 선물 하락보다 더 큰 하락을 하면서 출발하다 보니까 또한 SK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6.3%로 출발하다 보니 일단은 뭐 시가부터 SK 하이닉스 좀 올라오고 뭐 AI의 때가 묻어 있지 않은 제약바이오라든지 사실 로봇도 AI 때가 묻어 있으나 미국의 이제 내년도 이 로봇 관련 행정명령을 준비한다라는 그러한 이벤트 모멘텀이 여전히 시장에 지속되는 흐름 속에서 사실상 뭐 오늘 시장은 로봇과 제약바이오에서 전부 시장을 이끌었고 추가적으로 뭐 이 안에 의료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추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 종목군들이 거의 뭐 몇 주 내내 지속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뭐 SPG도 매매를 했었고 레인보우 사면 뭐 DIC 원희골딩스는 적극적으로 매매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현대무백스 고영 뭐 수많은 종목군들이 다 스쳐 지나가죠. 근데 지금 보면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SPG도 정작 지금 몇 거래일인지 모르겠지만 투자 경고에 그냥 지구 끝까지 올라가서 저 꼭대기에서조차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사면도 투자 경고에 5만 원을 넘고 신고가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위에서만 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로봇주들 안에서 신규로 들어갈 룸 자체가 없다라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종목에 초대량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나머지 종목군들을 함께 동반해서 릴레이팅 시켜버리는 그런 흐름이 매일같이 반복이 되고 있는 시장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루는 뭐 클로봇을 땡겼다가 하루는 원익을 땡겼고 그 전에는 로보티즈를 땡기며 그 전전 날에는 뭐 링크 솔루션 그 다음에 한국 PIM 등등 해서 돌아가면서 매일 하나의 이 우직한 종목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여타 이제 하나의 진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끌고 올라가 버리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게 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도 뭐 비슷하죠. 일동제약이 며칠 내내 움직이다가 오늘 좀 쉬니까 어제부터 이제 강하게 불 뿜어버리면서 신고가를 만들었던 삼성에피스 홀딩스 그리고 에임드바이오 장중에 아무 내용도 없었지만 이 관성의 힘이 무섭다 보니까 장중한테 상한가까지 종가에 닫아버리고 장막판에 좀 풀리면서 무너지긴 했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그 정도로 뭐 광폭 행보를 로봇과 제약바이오에서 무한 순환이 나오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생각나는 장세는 뭐 다른 거 없죠. 과거에 이제 9% 머티 상장하는 시점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상장했을 때 약간의 그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시장의 환경인 것 같고요. 시장에 뭐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지나고 종목군들이 바뀌어도 그때의 패턴과 그때의 종목군들의 상승의 흐름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지금 어찌 보면은 종목군들의 이 상승에 옷이 옷을 갈아입은 종목의 이 흐름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만큼 수급에 의한 종목 장세가 연말에 아주 치열하게 올라가면서 누군가들은 이 안에서 수익률 게임이 치열하게 치러지고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겠죠. 왜냐하면 연말이 되면 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수익률 게임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요. 대신 이제 그 시총 상위 종목군들 사실 엄청난 모멘텀을 동반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최근에 보면은 굉장히 좀 좋지 않습니다. 또한 올 한 해 잘 달려왔던 수익을 내는 종목군들에서
예? 연말로 가버리니까 수익을 못 내는 종목군들로 시장이 완전히 재편되는 흐름이 거의 뭐 한 달 넘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뭐 대주주 양도세도 좀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데 참 이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뭐 상승의 이유도 사실 뚜렷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락의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모든 게 수급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는 장세이기 때문에 사실 이 수급에 의해 움직인다라는 말은 글로벌 시황과 지금 국내 증시 상황이 연관이 전혀 안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게 맞겠죠. 매크로 환경이라든지 시황이라든지 지금 시장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전혀 그런 거하고는 일관성이 없는 시장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이러한 종목군들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뭐 상투가 나왔다 안 나왔다라는 말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게 선두 종목군들이 여전히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점을 논하기는 어렵고 고점의 시그널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일부는 고점에서 고점을 패턴을 만들고 박살나버린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뭐 쓰리봉이라든지 역헤드 앤 숄더를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약간 힘이 보인다든지 그 이후에 뭐 손쓸 틈도 없이 그냥 폭락으로 떨어뜨려 버리면서 차트가 망가졌는데 그러한 흐름으로 가는지만 좀 체크를 하면서 이들 종목군들을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는 흐름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좀 바라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종목군들이 매일 올라갈 때 뉴스를 동반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슈를 만들어서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하면 다 올라가 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냥 그 수급에 몸을 맡기던지 아니면 비중을 줄여서 매매를 하시던지 이렇게 사실 대응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베스트한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로봇과 제약바이오 말 그대로 무한순환매 장세 속 신고가 영역의 종목에 단기 관심만 가는 시장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모든 것은 단기 흐름만으로 지금은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들 종목군들의 밸류를 따져서 뭔가를 보겠다라고 투자를 하겠다라는 관점에서 들어가면 뭐가 좀 안 맞아. 제 관점은 뭐가 안 맞지만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해서 수익을 내겠다라는 생각으로 본다면 또 상황은 달라지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참 올라가는 거 보면서 이렇게도 갈 수 있구나라고 기가 차는 정도의 흐름도 많았는데 막판에 이제 뭐 삼성 에피스랑 뭐 에임드바이오 좀 못 타가지고 좀 아쉬움이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 보면은 미증시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플러스 마감하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7% 출발을 해서 올라와가지고 뭐 저점 대비해서는 1% 가까이 1점 몇 프로 올라왔기 때문에 1% 올랐죠. 종가 무렵으로 1% 올랐기 때문에 반등은 제법 해줬다. 미증시 대비해서는 선방한 흐름이었다. 대신 전반적인 시장 종목군들로 좀 보면요. 종목군들로 보면 뭐 코스닥은 대체적으로 시총 상위의 제약바이오 안에서 뭐 극대형주를 제외하고 중형의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셌죠. 에임드바이오가 이거는 이제 그 제가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장중 상한가 때 찍어놓은 건데 4조 6천억을 찍어버리더라고요. 4조 6천억 신규 상장하면서 이렇게 빨리 제약바이오에서 올라온 종목은 사실은 없었죠. 역사적으로 없었는데 굉장히 좀 빠르게 이렇게 쳤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왜냐면 얘가 공모가 대비로 하면 지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300%, 그 다음 30% 상한가 구간을 돌파하고 오늘 상한가니까 300, 400, 500, 500%? 말 그대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버렸죠. 벌써 4조 7천억, 여기 4조, 여기 3조. 이들 종목군들이 굉장히 시총이 커지면서 오늘 지수 방어 다 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제약바이오 아니면 의료 AI 있죠. 로봇, 유리기판, 그다음에 로봇 등등 이게 전부였고 코스피는 아예 죽어버린 시장이나 마찬가지죠. 삼바, 에피솔딩스, 그다음에 고려아연, 미국 정부에서 유상증자로 돌아버리는 초유의 이벤트가 터져버렸기 때문에 뭐 완전 대단한 흐름이 좀 나왔고요. 이거 말고는 뭐 시장 흐름도 애매했습니다. 코스피는 뭐 1조 이상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매도를 이기고 올라온 거 자체가 대단한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그닥 좋은 건 아니었는데 뭐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수급은 또 제약 안에서는 수급은 좋았기 때문에 수급은 그냥 제약하고 로봇에만 유일하게 들어왔구나, 이렇게 그냥 시장 해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시장이 수익이 있는 곳에서, 수익이 오케이 하는 곳에서 돈이 수익이 없는 뭐 무한 성장 섹터에 지금 돈을 몽땅 집어넣어 버리는 흐름이라, 흐름이라 믿고 있는 구석은 뭐 코스닥 부약인지 아니면 이 성장을 어디까지 믿고 달려갈 것인지, 이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달도 차면 기우는데 이 달이 아직 덜 찼다라고 보이나 보죠. 지난 금요일 오라클에 이은 브로드컴 이슈까지 더해지며 미국은 AI 지정 쪽이 큰 폭 하락하며 마감되었고, 원전도 개별 이슈의 폭삭 하락에 전력까지 안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딱 그에 맞게 국장도 비슷하게 흘러갔는데 아무래도 SK 하이닉스 6.3%는 좀 심했죠. 이것도 예를 들어서 52만 원대 떨어지면 좀 바로 좀 걸어놨는데 시가부터 바로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시가 개파락이 좀 커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뭐 SK 하이닉스 반등이 좀 코스피 들어 올린 거 정도 있다. 그 외에는 그냥 죄다 제약과 로봇에서 사실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그냥 이어지는 이슈라고 해야 될 것 같고, 의료 AI 쪽도 좋았죠. 최근에 연말 들어서 오늘도 제약바이오의 이 산업 리포트가 2개 정도 나왔었는데요. 어제 에임드바이오는 지난주 금요일에 엄민영 연구원 에임드바이오 나오고, 오늘은 DB 쪽에서, 그리고 뭐 전통적인 가치 투자의 명가 신영증권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리포트가 좀 진하게 나왔는데, 사실 목표 주가를 설정을 전혀 못합니다. 전혀 못해요. 선반영이 되어 있다, 뭐다, 이래도 주가는 그냥 간다. 즉 모든 게 수급이다. 수급 신고가 돌파하는 구간에서 에임드 바이오나 삼성 에피스나 사실상 그 시총 대비해서 유통 비율이 매우 극히 적기 때문에 쉽게 올려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시장의 핵심이다 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수급이 전부기 때문에 날라갔다. 과거를 돌아보면 참 지금하고 비슷할 때가 많았습니다. 과거에 ABL 바이오와 셀리버리 그 당시 신규상장하고 위로 올라오면서 셀리버리가 거의 10배를 날라가 버렸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었고요. 옷만 좀 바꿔 입었던 것 같고, 두산로직스, 에코프로 머티 때도 거의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사실 느낌은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종목들이 올라갈 때 다 이유가 있었고 상승의 근거를 만들어냈죠. 올라갔으니. 지금도 올라가기 때문에 후행적으로 이슈가 따라서 올라오는 구조가 돼버렸다. 그게 수급이고, 또 수급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개별 종목 수급 장세가 진행되고 있다 할 수 있다. 주식시장이 참 그러는 게 실적이 좋다, 업황이 좋다, 올라간 것도 아니고요. 꼭 망하게 생겼고 10년 뒤 20년 뒤 못 벌 것 같은 돈은 생각하면 달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모두가 그걸 알죠. 알면서도 세상의 변화 속에 조금이라도 편승해서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면 되지의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구간에서는 정말 누가 봐도 다 비싸게 생각해요. 펀드 매니저건 시장 참여자건 제 말을 듣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도 누구도 다 똑같습니다. 근데 말을 할 때는 좋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기 돈을 고점에서 때려 박으면서 그 말은 잘 안 나와요. 이거는 투자를 해본 사람들만 알지, 이게 좋습니다, 이거 사세요, 뭐 하세요, 고점에서 이 말이 잘 안 나갑니다. 원래 자기 돈을 때려 박으면 그게 진짜 잘 안 돼요. 근데 지금 시장은 그게 그렇게 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당연히 비중이 점점 줄어들면서 내가 좀 부담되는 구간대에서 매매를 할 때는 비중을 좀 줄여서라도 참여하는 방법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어찌 보면은 뭐 시장의 유동성이 그래도 좋죠. 코스닥이 10조 이상의 대금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유동성의 흠에 의해서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폭등하는 경향이 지금 매우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신고가의 영역에 있고 로봇과 제약 안에서 이 수급 로테이션이 돌아갈 수 있는 뭔가의 모멘텀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런 종목군들을 잘 선별해서 대응해야 될 장세다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는 계속 수급적으로 좀 불리함에 힘을 못 쓰는 상황에서 박스권 하단에
나오면 볼 것 같고요. 계속 코스닥 내에 로봇과 제약 내에서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의료 AI 쪽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산주 안에서 동양 고속이 오늘도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지금 정지를 지금 2번 맞았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도 초고점 구간까지 간 것 같아요. 이런 종목군들은 아예 이제 지금부터는 그냥 싹 지워버리고 좀 보는 게 좋고 전문적으로 이런 거 잘 하시면 해도 되는데 좀 이제는 많이 위험해 보입니다. 여전히 국내 이슈로는 국민성장 펀드가 그나마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용인 클러스터 평택 등등 에너지에 대한 이 연결 부분들이 아무래도 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계속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는 LS 마린 솔루션이 폭등을 좀 하다가 오늘 좀 빠졌는데 HVDC 이 전선 케이블 이쪽을 좀 관심을 좀 갖고 좀 보려고 합니다. 아직 이쪽은 이제 변압기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근데 이쪽이 상당히 좀 좋아 보인다라는 부분이 생각이 나서 이쪽을 한번 언급을 드렸고요. 오늘 NXT에서 관련된 종목이 좀 움직이더라고요. NXT에서 TC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이 좀 움직였는데 이걸 보면서 이쪽 시장에서 관심이 확실히 있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수급적으로 좀 불리하고 그리고 오늘 스페이스 X 관련해서 지난주에 이미 종목군들이 많이 오르고 특히 세아베스트리 지난주에 상한가 마감을 좀 했었죠. 지난주에는 제가 사실 할인 지주로 선물 매도 포지션을 좀 취해서 수익을 실현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세아베스틸 시가 선물 시가로 매도하고 일정 부분 빠졌을 때 좀 팔고 4~5%대 좀 기다렸다가 설마 이게 5만 원을 넘을까 생각했는데 장중에 거의 54,000원 55,000원 근처까지 갔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 52,000원대의 숏 포지션을 좀 들어가서 한 50% 이상 지금 매도해 놓은 상태, 그러니까 청산해 놓은 상태에서 포지션 유지하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일단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스페이스 X의 IPO 기대감이지 지금 막 뭘 날린다 이게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단기적으로 아주 뜨겁고 화려하게 불타 올랐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들어가는 거는 타죽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봅니다. 로봇과 제약 쪽에서 매일 한두 개씩 시장이 종목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시장을 움직이는 손은 이 안에서 시장을 살려놓고 싶다고 하는 것 같고 코스닥 부양을 이 안에서 해먹겠다라는 생각이라 코스닥 활성화 대책 전까지 잘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정상은 아니나 그렇다고 안 볼 수가 없는 것 같고 반대로 지금 오르는 종목들도 이유가 없지만 떨어지는 종목들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저는 하락한다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악재가 있어서 종목군들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수급의 문제가 더 심각한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수급의 논리가 시장을 전부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은 성장이라는 포장으로 어디인가는 수익률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겠고 거기에 한머니가 열심히 참여하며 단기 인위적인 플레이가 지금 엄청난 시장인 듯 합니다. 즉 시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종목 장세 또한 진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구간들이 높은 게 부담이 큰 시장이다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로봇주는 지난주에 클로봇에서 거의 1,000억 가까이 돈 들어왔고 오늘은 원익홀딩스에서 거의 1,000억 900억 품매가 들어오면서 종목군들을 좀 살려놨죠. 그 안에서 사실 이제 오늘 종배도 안 하고 좀 그랬는데 막판까지도 한라캐스트가 제일 좋았어요. 제 눈에는 한라캐스트가 구간이 왜냐면 여기서 원익홀딩스를 더 못 올릴 것 같으니까 클로봇 올렸고 이제 원익홀딩스 못 올리고 DIC 그 단일가 아예 그 경고 지정 예고되어 있고 수많은 종목군들이 이미 투경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올리기가 굉장히 부담되는 흐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라캐스트 정도 하나 남았는데 내일 또 어떤 종목을 올릴지 그리고 아직 못 올린 삼성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만약에 이걸 끄집어 올리면서 신고가를 낼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들 종목분들을 좀 봐볼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삼성 에피스가 계속 1조대 막강한 거래 대금을 만들고 있죠. 연속으로 2번 올랐는데 10월달 저점 대비해서 한 120% 130% 올랐습니다. 시총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많이 올라와서 눌림은 나오겠지만 여기서 더 먹을 게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요? 지금 19조, 17조, 18조 올라가는데 뭐 추가적으로 올라가더라도 더 본다 하면 철저하게 눌림에서만 공략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돌파의 구간을 좀 지난 것 같아요. 지금은 둘 다 에임드와 삼성 에피스홀딩스. 그리고 제약바이오 여기서 늦지는 않았는데 에이프릴 바이오가 어찌 보면 이 테드 갑상선 안변증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하늘바이오 파마 쪽도 부러져 버렸고 다른 데에서 하는 쪽도 지금 좀 부러졌죠. 그래서 룬트백하고 하는 이 갑상선 관련된 그 갑상선 안면증이라고 하나 이쪽에 이쪽에 별로 이제 파이프라인을 다 포기한 쪽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급부로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좀 증폭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에이프릴 바이오 정도 그리고 D&D 파마텍 정도가 내년 초에 이 메쉬 이상에 대한 내용 공개가 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끄집어 올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18일 날 알지노믹스 상장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뭐 에스팜이 계속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sRNA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좀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뭐 원전 쪽은 페르미 영향이 컸을 것 같은데 오늘 일론 머스크가 과학놀이하면 원전 해라 뭐 악담을 시장에 퍼부어 버렸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BHI가 내용적으로는 참 좋아요. 내용적으로는 참 좋아서 조정을 보이면 박스권 흐름에서 잘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우주항공도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었다라고 판단이 들고 어찌 보면은 저는 오늘 뭐 이런 쪽에 참 기회가 좀 컸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세아베스티를 노리고, 그러니까 쇼츠로 좀 노리고 오늘 시장을 와서 이쪽을 하락 배팅으로 좀, 네, 계획적인 저는 매도로 좀 잡아서 적절하게 지금 잘 대응을 한 것 같다라고 좀 느껴지고요. 뭐 전력 인프라 쪽은 국내는 아무리 봐도 에너지 고속도로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뭐 TC 머티리얼즈 장 끝나고 이제 계속 지켜보다가 이것만 좀 종배 차원에서 좀 들어가서 이렇게 여기서 다시 샀네요. 여기서 다시 사서 상한가 못 닫을 것 같아가지고 전량 정리해버리고 좀 말았던 거 나머지 뭐 잡다한 매매는 오늘 좀 많은데 뭐 아주 IB 투자도 중간에 매매했던 게 이제 아주 IB 투자 오늘 돌파에 들어가서 여기서 들어가서 뭐 짧게 수익 내고 나오고 뭐 에이플 바이오 여기도 중간에 수렴했을 때 들어가서 여기서 들어가서 뭐 돌파할 때 뭐 매도로 대응하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사실 뭐 매매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려아연 좀 보고요. 에이프릴 고려아연, TC 머티리얼즈, 한라캐스트도 아침에 이 구간에서 잠깐 매매하고 한라캐스트도 여기서 돌파할 때 이 자리에서 들어가서 뭐 매매하고 했던 게 좀 전부였던 것 같네요. 자, 종목군들 보고 넘어가죠. 지수는 사실 지금 코스닥이 정말 강한 흐름이에요. 정말 뭐 코스닥 150은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코스닥 지수로만 놓고 보면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져서 엄청 강한 편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코스닥 시총 상위를 보면요. 지금 알테오젠이 거의 30조에 육박했었어요. 근데 무려 7조가 지금 날아가 버린 상황 속에서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가 시총이 많이 올라가 있죠. 거의 붙었습니다. 4.57과 3.45.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합산이 알테오젠을 넘어버렸어요. 예전에는 안 됐는데 넘어버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숫자를 세볼까요? 알테, ABL, 그 다음에 코오롱, 리가캠, 펩트론, 삼천당, 에임드, D&D, 보르노이, 케어젠 14개인가요? 13개인가요? 시총 비중이 전부 다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또 이 안에서도 이 신규 상장해가지고 올라온 종목군들이 아직 코스닥 150에 들어가 있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수만 올라가고 지금 이런 현상이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신규 상장주가 많이 있던 시즌이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신규 상장이 너무 많아. 매일같이 나오잖아요. 내일 모레도 무슨 스페이스 뭐 IPO 있는 것 같고, 이번 주에 이제 알지노믹스가 이제 마지막 활용 정점일 것 같은데요. 신규 상장주가 많아서 이런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SK 하이닉스부터 하나하나 좀 체크만 하고 좀 넘어가면, 시가 개파락 크게 하고 나서 시가에 1,500억 들어오면서 시가부터 좀 빠르게 반등하고, 뭐 장중에 이제 마이너스 1.5%까지니까 5% 정도 반등을 했으니 반등폭은 상당히 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예를 들어서 정배한 사람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이건 사이즈가 크니까. 그리고 삼성전기 또한 뭐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반도체 종목군들보다는 강력하다. 대신 이제 반도체 소부장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구간에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바닥을 잡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쪽 종목군들, 뭐 삼성 에피스 이렇게 좀 볼까요? 삼성 에피스 홀딩스 여기도 3일선 타고 올라가는 거죠. 아침에 보면 노란색이 3일선인데 시가 개파락 3일선 위에서 하고 나서 뭐 계속 빠져야 될 자리에서 횡보하더니 122평선 기준에서 폭등 나오고 추가 상승, 에임드 바이오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었고요. 아침에 이제 좀 갭상승 이후에 좀 밀리다가 어느 순간에 5일선에 지지받더니 폭등하더니, 그냥 이슈가 있어서 올라가기보다도 오후장에 이제 뭐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원익홀딩스가 이렇게 급등할 때 이 지점에서 돌파할 때 타지 못했으면 상당히 타기는 어려웠어요. 왜? 이슈가 없으니까. 내용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돌파하는 이유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순식간에 프로그램 들어오면서 돌파를 시켰기 때문에 왜 올라가지? 이유가 명확하지 않았고요. 첫 번째로. 그래서 바로 들어가 진입 자체가 좀 어려운데, 이미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로봇줄을 건들기가, 그러니까 후발줄을 건들기가, 원익홀딩스가 빠지게 되면 나머지가 같이 밀리는 구도가 되기 때문에 후발줄을 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매매할 종목이 없다가 오후에 갑작스럽게 에임드 바이오의 돌파가 나오니 이쪽으로 돈이 싹 쏠렸다라고 저는 해석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보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클로봇이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일단 고가놀이 하고 있죠. 최근에 로봇주들 보면 SPG 투자 경고 맞고 여기서 돌파하고 투경 맞고 나서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3월선 타고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걸 위에서 잡는 거는 거의 이거 어떻게 잡아요? 들고 있는 사람이나 매매하지.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뭐 사면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이런 플레이를 해버리죠. 마지막에 폭등하던가 둘 중에 하나죠. 여기서 그냥 폭등하고 날리던가 아니면 죽던가 둘 중에 하나고, 뭐 좀 떨어지는 애들도 지금 위에서 놀고 있어요. 위에서 뭐 현대무백스 뭐 길쭉 반등하고 위에서 노는데, 신고가 부근에 있기 때문에 얘는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돌파를 시키면 돌파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관심은 가지고 볼 수 있겠다. 여기서 좀 밀렸다가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오면 돌파도 시킬 수 있겠다. 예? 돌파도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로보티즈 어찌됐든 1등이기 때문에 여기 거래가 많았던 이 위에 음봉 잡아먹으면서 올릴 때 대량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 한 번 더 움직일 수도 있겠다. 아직 이 급락의 시그널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이거를 잡아서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종목군들이 지금 로테이션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한라캐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종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했는데요. 아직 투경이 걸리지 않은 좀 깨끗한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렇게 힘 모았다가 내일 시가 뛰고 밀렸다가 강하게 프로그램 들어오면서 돌파 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9,000원이기 때문에 지금 뭐 트레이딩성 접근만 가능하겠죠. 접근만 순서를 잘 잡고 대응할 수 있다면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알테오젠 공매도가 너무 박스가 들어온 건지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 뭐 돌리기를 기다려 봐야 되는 거고, 페트론도 아직
돌려주질 못하죠. 이 두 개 시총 상위 종목군들 다음에 시장을 올리기 위해서는 ABL 바이오를 그냥 쳐 날리던지 아니면 새로운 히어로 종목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게 삼성 에피스 홀딩스였고요.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저점 33만 원 대비해서 12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대형주가 이 정도면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일시적으로 좀 급락도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유통 비율입니다. 유통 비율. 여기만 보면 630만 주뿐이 없는데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한 양이 너무나 컸죠. 너무나 컸으니까 시장이 가벼워버린 겁니다. 실적으로 지금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200만 주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얘네들이 들고 있는 물량이 없다. 그래서 가벼운 거고 에임드 바이오도 유통 비율이 한 15%밖에 안 돼요. 실적으로. 그래서 둘 다 유통 비율이 없으니까 엄청 쉽게 날리더라. 지금 종목군들의 특징이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파동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그렇고요. 지금 뭐 올릭스라든지 올라가는 흐름은 좋습니다. 여기서 돌파를 해서 날린다면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날려야 되겠죠. 딱 그 정도일 것 같고 올릭스는 알지노믹스 상장이 며칠 남았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이렇게 올림을 볼 수도 있지 않나 정도. 뭐 오름 테라피틱스가 에임드 바이오 상장하면서 여기서 돌파가 나와버린 거예요. 에임드 바이오 상장과 함께 돌파가 나오고 에임드 바이오 밀렸다 다시 올라오고 그랬던 거기 때문에 같이 그냥 가는구나. 같이 종목군들이 가는구나.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에이프릴 바이오가 지금 고가권에서 계속 이제 뭐 사파 플랫폼에 이제 재해석이라든지 등등 좋은 소리는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고점 구간에서 여기를 뚫으면서 지금 이 윗꼬리가 3개인데요. 3개를 한 방에 올려줄 때 또 시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이런 종목군들 프로그램이 들어와야 되는데 최근에 누적 수급이 좋은 상태여서 하루 날 잡고 올리는 날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종목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종목을 끌고 갈 수가 없어서 들어가면 다 단기로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사실 제약바이오에 좋은 종목군들도 많죠. 녹십자도 이렇게 올라오다가 나중에 떨어지면 얘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글루코사민인가? 이거 보고 뭐라 하더라? 아우. 면역 글로블린인데 어찌 보면 하나의 소재라고 보면 되겠죠. 글로블린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뭐 기술력만 있으면 신규로 들어와도 시장 파일을 먹어가는 그런 구조의 이 약물이다 보니까 뭐 특허 이슈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종목군들이 나중에 조정을 이렇게 받은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봐도 좋은 종목이겠네요. 제약바이오 안에서. 그러니까 내년을 보는데 실적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이런 종목이 떨어지면 저라면 이런 것들은 회원님들 장기 투자로 딱 잡아드리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종목군들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실적 나오고 하는 종목이다. 근데 또 최근에 시장은 실적 나오면 또 잘 안 가. 실적이 없고 거품과 버블과 함께 올라가야 주가가 정말로 저 하늘로 구름처럼 가볍게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